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공포감을 이용해서 마지막 슈팅 설거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현재 2월 8일 화요일 장 끝나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오전에는 조금 괜찮나 싶더니 오후장에 좀 다 뱉어내는 그런 시장이 나왔어요. 정말 어제 여러분들 그 중국 올림픽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구마 먹은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와, 올림픽 보면서 좀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편파 판정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열받는 상황이 많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그 헝가리 선수도 금메달인데 바로 그냥 실격 처리해버리고 중국인들이 다 금메달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올림픽인가 싶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 생겼던 그 답답함이 지금 오늘 주식시장까지 좀 연결이 돼서 시장에서도 계속 왜 이렇게 뭔가가 그냥 답답할까 했는데, 어제부터 계속 올림픽과 오늘 시장까지 연달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저와 좀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보자면,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오늘 리오프닝 주식에서 좀 놀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런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이쪽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종가 매수를 했었어요. 오늘 운 좋게 좀 갭이 4% 정도 떠줘서 이때부터 좀 차익 실현하고 중간중간에 좀 매수 매도를 가볍게 좀 했었습니다. 분봉에서 보시면은 요런 구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종가매수 하고 요쯤에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하다가 마지막에도 조금 매수를 했는데, 뭐 거의 비중은 그냥 모니터링 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리오프닝 주식이 당분간 괜찮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코로나 관련 주식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DY라는 종목도 잠깐 치고 잠깐 매매를 했는데,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정말 좀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짧게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짧게 매매를 했었고, DY가 기억에 남았던 게, 오늘 제가 좀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서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늦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8시 한 40분인가 50분에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들도 다 자고 있고, 그래서 첫째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유치원을 버스를 놓쳤어요. 버스를 놓쳐가지고 제가 오전에 매매를 잠깐 하다가 10시쯤에 제 차로 유치원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순간에 DY가 한 10시쯤에 딱 요때죠. 요때쯤 딱 튀는 거예요. 제가 딱 데려다 주기 전에 매수를 하고, 데려다 주는 길에 차에서 잠깐 봤는데 갑자기 막 3% 튀고 있어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막 급하게 매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아이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면서 전업 투자자와 전업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타점을 잠깐 이것만 타점 보여드리면 별 얘기 다 하네. 타점을 보여드리면, 자, 그냥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것도 가볍게 좀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별로 큰 비중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렇게 바로 매수를 하고 아예 데려다 주려고 나갔는데 바로 슈팅이 나와줘서, 운 좋게 또 슈팅이 나와줘서 이렇게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타점은 사실상 매수하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와줬고, 이때 매수했던 근거는 코가창에서 계속 매수가 쌓이면서 떨어지려고 매도가 물량이 던질 때마다 그거를 다 받아먹고 다시 계속 매집을, 단기 매집인 거죠. 그렇게 하는 패턴들이 조금 나와줘서 그거 보고 이 정도면은 잠깐 기준가 위로 한번, 오늘 고가 한번 터치하려고 슈팅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었던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도 그래도 리오프닝 주식을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진단키트랑 코로나 관련 주식, 뭐 치료제나 뭐 이런 주식들이 거래대금이 세게 몰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파동이 마지막 세력의 설거지가 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가는데 무슨 소리냐, 코로나 관련 주식들을 돈이 더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코로나 확진자 그 숫자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은 좀 작아진다는 현재 뭐 풍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뉴스에 따라서 한 번, 두 번씩 짧게 수급이 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번 오미크론 파동이 거의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작년 12월 달에 불과 2달, 3달 전이죠. 그 전만 해도 오미크론이 퍼지기 전에 델타였을 때 중증 환자,
주식들이 한 1000명을 전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병상이 부족하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그때가 1000명 정도였는데 불과 지금 델타가 지나고 나서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는 3만 명대, 그때는 아마 10,000명 전후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3배 이상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확진자보다는 중증 환자 수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확진자 10,000명 전후로 나왔는데 중증 환자가 1000명? 근데 지금은 3만 명대가 훌쩍 넘어갔는데 중증 환자가 2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 2만 명, 3만 명 넘어갈 때도 중증 환자는 계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린 여기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걸로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전혀 중증을 넘어가는 숫자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 감기 또는 독감 수준이고 사실상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많이 좀 중증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확진자 수로만 보고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관련주 이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단순 치명률과 중증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감기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사실 이번 거의 오미크론 파동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변이는 오히려 더 약해지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만약에 오미크론이 지금 좀 더 잠잠해지면 사실상 이번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여러 개 있죠. 뭐 이번에 급하게 올라왔던 요런 종목들, 뭐 일동제약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진단키트주들이 있어요. 진단키트주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직까지 조금은 모멘텀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10만 명까지 만약에 우리가 확진자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자가 진단키트는 풍기 현상이 지속될 수는 있는데 이마저도 적어도 이번 파동까지가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번 파동이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미국도 저번 달에만 해도 확진자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80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 최근 확진자를 보면은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거의 4분의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도 계속 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점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크게 감소를 하면서 중증이나 치명으로 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마스크를 벗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직 이제 막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는 단계라서 최고치를 정점을 찍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증이 전혀 늘어나지 않으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냥 개인 방역에 최대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거는 그거고, 일단 주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너무 우리 숫자에만, 확진자 숫자에만 매몰돼서 진단키트나 뭐 치료제나 이런 거에 너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공포감을 이용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공포감을 이용해서 마지막 슈팅 또는 설거지를 좀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조심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됐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든 뭐 돈으로 찍어 눌러서 뭐 장난질을 더 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차트는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렇게 휴마시스도 봤을 때 좀 많이 상한가까지 정말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빠질 때 분봉에서도 이렇게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SD를 보면 더 좋아요. SD를 봤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빠질 때 음봉을 만들어낼 때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 그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쭉 빠질 때 거래량 터져주고, 반대로 조금 올라와 줄 때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약해요. 오히려 오를 때는 거래량이 조금 약한데 오히려 빠질 때는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쭉쭉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좀 우하향을 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런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를 돈으로 일단은 찍어 올리면서 주가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단기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세력의 차익 실현의 패턴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일봉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기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 거래량이 터지는 게 포인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음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만큼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은 다 그래도 나와주면서 빠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그만큼 완전히 이슈가 뭐 재료가 소멸됐다, 완전히 악재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초기가 완전히 이 진단키트로 악재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약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나마 코로나 치료제도 그거죠. 왜냐면은 감기처럼 변할 텐데 정말 나중에 지금 중증 환자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중증으로 가지 않고 있는데 치료제가 정말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사도 굉장히 많고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제를 투입을 하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유용할까? 물론 지금은 그냥 기대감으로 다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은 좀 볼만한 종목들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저는 진단키트주들은 차마 그냥 매매는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고만 있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에서 조금 매매를 했고, 로봇주들이 오늘 오전에 강했죠. 로봇주들이 강했는데 좀 타이밍을 저한테는 주진 못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구경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 지금 다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시장이 여기에서 더 빠지더라도 크게 뭐 저점을 이탈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러시아 이슈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아직 뭔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방망이는 좀 짧게 좀 트레이딩 위주로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도 이제 비중을 늘리고 스윙도 좀 더 늘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없는 그런 시점에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